네, 지금은 9시 50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오늘 걸음수는 약 32,000보가 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통 우리가 88 도로라고 하나요? 올림픽대로. 예. 아래쪽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걸으면서 이북을 듣지 않고요. 하나의 생각에 이렇게 좀 집중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마음 공부하는데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이 있죠. 바로 그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그 의식과 무의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두뇌에 대해서 좀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우리의 두뇌 상태는요, 최면 상태라고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몽롱한 최면 상태인데, 이때는 그러니까 의식하는 상태가 아닌 상태입니다. 이 최면 상태는 세상에 밖에서 있는 어떤 자극이나 어떤 경험 정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흡수하고 두뇌에다가 저장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다 데이터로 내장이 되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주파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이제 아래 단계가 델타파인데, 이 델타파는 1초에 한 4번 정도, 그러니까 4Hz 정도의 이렇게 파가 있는 건데, 이것은 바로 잠잘 때에 해당되는 정도의 파가 델타파입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 7살 때까지는 세타파에 해당되는데, 이 세타파는 델타파보다는 더 고주파 상태죠. 이게 바로 몽롱한 상태. 우리가 잠자다가 이렇게 깨어나면 몽롱하잖아요. 바로 이 몽롱한 상태가 별로 이렇게 의식적이지 않는 상태, 이걸 최면 상태라 얘기하는데, 바로 아이의 두뇌 상태가 이렇게 세타파인 상태입니다. 보통 7살 때까지. 그래서 7살 때까지는요, 세상의 모든 거를 아주 빠른 속도로 다 학습합니다. 여기서 학습은 어떤 지식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의 정보, 소리 들리든 어떤 모든 자극이나 정보를 다 흡수하고 그대로 데이터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살 정도가 되면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자아 개념을 좀 갖게 되는 거죠. 이때가 이제 알파파입니다. 알파파. 위에 있는 또 큰 파가 있지만 그것은 이제 베타파. 요거는 이제 약간의 긴장 또는 감마파는 뭐 흥분 상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이는 최면 상태로 모든 걸 다 이제 흡수하는데, 그 정보가 하나의 데이터에 다 이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창구에.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이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의식과 무의식에서, 의식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소망, 꿈꾸는 거, 목표를 가지는 거, 이런 건 다 이제 의식의 영역이에요. 근데 잠재의식이나 이 무의식의 영역은
이 자기도 모르게 벌어지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의 5%는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침을 뱉는다, 뭐 이렇게 말한다. 근데 95%의 행동은 무의식, 잠재 의식적으로 진행이 돼요. 예를 들어 보면 심장박동, 그죠? 몸에 피가 도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왼발 오른발을 의식하지 않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쭉 왼발과 오른발을 이렇게 걸어요. 이 행동도 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돼요. 물론 의식해서 저를 딱 스톱하고 고개를 다른 데 돌릴 수는 있죠. 그러나 이거는 5%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대부분의 생각들이 그 의식적인 생각들은 5%예요. 자,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무의식의 힘을 사용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생각을 의식적인 거죠. 의식적인 생각을 하되 이것을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감정을 느끼면 그 에너지가 세포에 어떤 특정 세포를 발화시켜요. 그것과 연결이 되죠. 예를 들면 스트레스 받은 마음 상태나 어떤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과 연결되고 공명이 되어서 그 뭐 암세포가 원래 잠자고 있던 거를 발현시키는 것도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DNA도 있겠죠. 그 DNA 중에는 뭐 병에 일으킬 수 있는 어떤 DNA도 있을 거고 다양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어느 시기에 되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어떤 생각을 해서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받은 그 특정 세포가, 자, 중요한 단어인데 발화돼서 그때부터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에 있는 이 창고는 보물 창고이기도 하고 더러운 쓰레기가 모여있는 상태이기도 한데 결국은 그것이 발화되게 하느냐 아니냐는 의식, 단 한 번의 생각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얼마나 집중하고 몰입하느냐가 그거를 발화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안에 있는 거를 꺼내게 하는 것이 의식이에요. 그죠? 또 하나가 있는데 좋은 것을 저장시키는 것도 의식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운전을 배울 때 맨 처음에 의식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죠. 그래도 차 운전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집중하면서 그거를 일정 시간 동안 반복하죠. 자, 두 가지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지속하는 거 여러 번 또는 반복, 빈도. 이것이 있으면 두뇌에 새로운 그 길 로드가 이제 신경망이 이제 연결이 발화가 돼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걸 반복을 하면 고속도로처럼 신경망이 이제 굵어지면서 속도가 빨라져요. 이것이 새로운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죠. 이것을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이 세팅돼서 그러면서 무의식의 창구에 이제 딱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적으로 어떤 특정 행동을 딱 하면 그다음부터는 그것이 되게 쉽게 수월하게 나오는 거죠.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가끔은 그냥 멍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마다 여러 가지 뭐 지나가는 것도 있고 다 그렇지만 모두 다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사실 운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이미 무의식이 어떤 환경이 됐을 때 거기에 반사적으로 움직이도록 핸들을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도록 이미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초점을 어디에 두고서 의식적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인 거, 과거에 좋았던 기억, 또 미래에 대한 상상, 이게 다 어떤 긍정적인 거, 감사했던 일, 여기에 집중을 하면 그 신호가 내 무의식에 있는 그 창구에서 그거와 관계된 것을 연결시켜서 꺼내준다. 그래서 제가 이 걷기를 할 때 어떤 일정 생각을 의식적으로 집중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보물,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이미 있는 거죠. 어쩌면 있는 건데 나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의식적으로 집중해서 계속 시간을 쓰면 그것과 연결된 보물창구가 딱 이제 열리는 거죠. 네. 근데 의식을 어디에다 두느냐, 만약에 부정적인 거,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거, 내가 실수했던 거, 누구 원망하는 거, 이러면 데이터에 있었던 거 중에 그거와 관계된 정보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 그죠? 근데 그걸 자꾸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걸을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걷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이 무의식에 또 새롭게 경로를 만들어 가는 거죠. 이렇게 실체가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뇌의 전두엽 부분이 생각을 많이 담당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두뇌 발달 중에 가장 늦게 생성되는 건데 약 한 10% 정도밖에 그 부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의식적인 생각을 해요. 나머지 대뇌피질의 대부분 90%가 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과 관계된 정보를,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율신경계도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것도 때로는 긴장하고 이완하고 하는 것도 심장박동도 그렇고 이 무의식의 힘이 이제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저도 지금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은 의식이지만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걷는 것 자체의 행동은 무의식입니다. 95%가 무의식이다. 자, 그렇다면 무의식의 보물을 어떻게 꺼내서 쓴다? 의식적으로 집중과 몰입해서 시간을 가지면 거기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연결된다. 두 번째, 어떻게 좋은 프로그램, 좋은 무의식을 심어놓는가. 무의식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도 않는데요. 익숙한 거를 연결시킨대요. 따라서 내가 일정 기간 의식적으로 학습을 하고 연습 반복을 하면 그것이 습관화 된다. 프로그래밍 된다. 그 다음부터는 무의식적으로 돌아간다. 여러분이 운전하시는 것도 다 그 과정으로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시내가 움직일 때 왼쪽 발 오른쪽 발 왼쪽 발 오른쪽 발 하면 발이 오히려 꼬이겠죠. 그죠? 지네의 그 많은 다리도 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 의식과 무의식에서 무의식에 있는 잠재 능력을 꺼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최면 상태, 아까 말한 그 세타파인 상태가 바로 그 상태예요. 그래서
상담할 때도 호흡부터 하고 편안하게 하고 릴렉스하게 하고 심장박동을 의식적으로 호흡하면서 좀 낮추고, 그리고 뭐 살짝 눈을 감는다든지, 그래서 안정된 약간의 몽롱한 이런 상태일 때가 무의식과 연결되는 상태고, 그럴 때 어떤 상담자가 어떤 말을 할 때 그와 연상되는 어떤 마음의 상태나 그런 기억의 상태와 쉽게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알파파나 이쪽으로 가면 머리를 굴리는 거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소리를 사실은 잘 못 들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 이것은 어찌 보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간 멍한 상태, 멍 때리는 거, 이런 것이 더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다. 오늘은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 한번 좀 약간 두서없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긍정적인 것에 주목하고 의식해서 무의식의 프로그램이 습관화되는 것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 예를 들면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를 의식하고 나오는 것이 벌써 계속 하고 있죠.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가 되는 거죠. 뭐 그러면 눈 뜨면 이제는 뭐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아이고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연결되는 단계까지는 이제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의식이 반복되면 프로그램이 된다, 습관화가 된다. 그 다음에 걸으면서 어떤 집중하는 거, 그런 거기서 신호를 보내서 그거와 연결된 어떤 보물이, 아이디어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두엽에서 하는 의식이나 생각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상상, 생각, 소망, 꿈,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의식적으로 하고요. 거기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소망, 꿈꾸는 걸 이렇게 집중하고 반복하면 거기에 관계된 무의식의 선물이 올라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나의 잠재의식에 보물을 꺼내어 갖는 거죠. 누가 주는 게 아니고. 그죠? 예. 자, 아유, 벌써 18분 동안 떠들었네요. 중얼중얼. 지금 강물은 고요합니다. 그래서 빙산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빙산의 위에 있는 걸 의식, 안 보이는 부분을 무의식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비유에서는 바닷속 자체, 이 강물 속 자체가 다 무의식이다, 이렇게 보고요. 위에 찰랑거리는 표면, 그 정도가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